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어떤 병원에서 맘모톰이라고 해서 양성 유방 종양 절제술을 시행받고 그리고 갑상선 수술을 시행받은 환자들이 그러니까 하루 이상 자는 입원이 아니고 6시간 이상 예후를 관찰하는 취지의 입원을 했다가 그 보험금을 보험사로부터 받았고 보험사는 당신들이 이 정도 간단한 수술 또는 시술을 받고 과연 입원할 필요성이 있었는가 라는 문제 제기를 해서 보험사기 문제가 되었지만 결국 무죄를 받은 사건입니다. 보통 우리 입원이라고 하면 병원에서 이제 며칠 자는 거를 많이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나라 그 건강보험을 지급하는 요양급여 기준에 입원의 정의가 만약에 6시간 이상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 병원에 체류하면 입원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6시간만 입원하면 소위 납병동 입원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하루 자는 입원도 있지만 납병동 입원도 상당히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것도 실손보험 회사마다 상품은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상품의 경우에는 뭐 수술 또는 시술을 하면 주는 보험금이 있고 거기다가 입원을 하면 추가로 보험금을 주는 그런 상품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각 보험회사 상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가 6시간 이상 관찰하셔야 되니까 병실에 꼭 머무르세요라고 하면 머물러야죠. 그래야 이제 간호사도 의사도 예후를 관찰하고 특히 뭐 아무리 간단한 수술이어도 환자 상태에 따라서는 뭐 갑작스러운 출혈이 일어날 수도 있고 살펴볼 것들이 많긴 합니다. 다만 6시간을 머무르라고 했으면 반드시 병상에서 진짜 가만히 머물러야 합니다. 가끔씩 환자분들 중에 의사 선생님이 당신의 안정이 필요하니 꼭 관찰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지만 한 4시간쯤 후에 의사 선생님 저는 몸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집에 빨리 가서 우리 아이도 봐야 하고 저녁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먼저 집에 가겠다는 환자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한번 입원을 했으면 끝까지 관찰을 해야지 6시간이 되기 전에 함부로 이렇게 퇴원을 하시면 그리고 뭐 퇴원만 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퇴원을 하고는 내가 입원했었잖아 라고 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당신은 최소 6시간 이상 체류하면서 입원을 한 것이 아닌데 왜 나에게 보험금을 청구했냐 문제 제기 보험금을 환수당할 수도 있지만 나아가서는 이 사건처럼 사기죄 범죄자로 오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단호히 거절해야 됩니다. 가끔씩 환자분들이 입원이 필요 없는데도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이걸 입원을 해야만 뭐 얼마 뭐 보험 더 받아요 이렇게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다고는 제가 간혹 들었어요. 하지만 이건 당연히 의사 입장에서는 단호히 거절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실제 수술을 했지만 수술에 이르지 않은 간단한 검사를 하면서도 환자분들 중에 가끔씩 제가 이 검사를 하면서 뭐 MRI 촬영을 하면서도 제가 너무 고통스럽고 두려우니 통증이 있으니 입원을 하겠습니다 라고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모든 진료는 의사가 첫 번째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자가 지나친 통증을 호소하거나 지나친 뭐가 어디가 아프다라고 호소하면은 의사가 판단해서 입원을 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환자가 만약에 단순히 입원만 하려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보험금 청구하기 위해서는 각종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가거든요. 그런 환자라면은 혹시 내가 저 환자의 사기 행각에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는 꼭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히 의료기관과 생기는 새로운 분쟁 유형 중에 하나가 분명히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미용 진료는 아니에요. 분명히 치료 목적의 진료를 해요. 그리고 누가 봐도 치료가 필요한 환자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어떤 새로운 의료기술이라든가 새로운 행위가 들어오면 곧바로 환자한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를 통해서 이 기술이 1번 안전하구나 그리고 유효하구나 또 나아가 이 기술을 환자들이 어느 정도 돈을 쓰고 하는 것이 적절할까 건강보험이 커버해 주는 것이 옳을까 그럴까 모든 행위를 다 건강보험에서 커버해 주면 재정이 파탄나겠죠. 그런 걸 평가한 다음에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가끔씩 새롭게 개발된 기술들을 의료기관들이 환자들에게는 어쩌면 선진 기술이니까 환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혹시 받아보시겠어요? 근데 이게 아직 건강보험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환자들은 흔쾌히 제가 제 돈으로 받아보겠습니다 합니다. 그리고 환자들은 그 결과를 가지고 진료비 영수증을 실손보험회사에 청구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실손보험사의 약관은 그렇게
건강보험에 커버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신의료 기술은 우리는 아직 보장해주지 않아 라는 약관임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들이 어쩌면 본인들의 약관을 모른 채 돈을 주워온 거예요. 나중에 보니 해당 행위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그제서야 약관을 보니 제가 주면 안 되는 돈을 지급했군요 라고 하면서 환자들한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기관에게 당신은 왜 아직 신의료 기술 평가를 받지도 않은 진료를 이렇게 하였느냐, 그것은 나에 대해서 불법 행위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다 환자들한테 내가 낸 보험금을 너희들이 나에게 돌려줘야 된다라는 소송을 대거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오늘 언급된 맘모톰 케이스였습니다. 지금은 맘모톰이 신의료 기술로 이제 인정을 받았지만 과거에는 맘모톰을 통해서는 유방 종양을 절제하는 것이 아니고 유방 조직을 가지고 나와서 조직 검사를 하고 조직 검사 결과 문제가 있으면 절제를 해서 들어가서 종양을 제거하는 것이 기본적인 표준 진료였는데 맘모톰이라는 것은 이제 절제가 필요 없이 들어가서 아주 어쩌면은 환자들한테는 좋은 거죠. 덜 침습적인 방법으로 종양을 제거할 수 있다라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는 이 맘모톰으로 과연 종양이 완전히 절제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모르겠다. 그건 좀 더 연구를 해보자 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의료기관들이 맘모톰을 통해서 종양을 완전 절제를 하고 그 환자들은 난 종양을 절제 받았네, 수술을 받았네 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토대로 보험사에서 저 수술에 대한 보험금 주세요. 보험금을 받아온 거예요. 근데 보험사들이 어느 날 보니 맘모톰이라는 행위에 너무 돈이 많이 나간 거죠.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것은 생검, 조직 검사만 해야 되는데 이것으로 왜 수술로 하고 나에게 보험금을 받아갔습니까? 의료기관 당신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라고 해서 의료기관을 상대로 대거 소송을 제기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약 한 3 내지 5년 정도 지속이 되었는데요. 다행히 작년에 대법원에서 만약에 맘모톰 시술로 돈을 못 받는다고 치자. 그래도 이 돈을 준 건 누구예요? 보험사가 환자한테 줬죠? 그러면 보험사는 환자한테 받아가야지. 왜 환자를 건너뛰고 의료기관한테 받아가느냐. 이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을 해서 최근에는 그런 종류의 소송은 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병원에서 내가 치료를 받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 신의료 기술을 통과됐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런 것이 걱정이 되신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료비 확인을 하면 내가 받은 이 시술이 혹시 신의료 기술 평가 전인지를 알 수 있고 만약에 전이라면은 보험금을 청구하면 안 되겠죠. 약관상 대부분의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약관에서는 청구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으니까. 작년 대법원 판결로 직접 보험회사들이 소송을 거는 사례는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사례가 하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피부과에서 손, 발톱, 무좀에 레이저로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레이저 치료도 이제 신의료 기술에서 인정을 받은 기술이에요. 인정을 받았는데 대신 단서가 있습니다. 이 무좀, 혼발톱, 무좀 레이저 치료는 일단 약을 먹어보고 약이 안 들으면 그 다음에 레이저 치료를 하세요 라고 이제 한번 단서를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저도 심정은 이해가 가는데요. 제가 의료기관에 갔는데 독한 약을 먹기 싫다. 선생님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선생님이 피부, 손발톱 레이저가 있긴 합니다. 저는 레이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안 됩니다. 약부터 드셔야 합니다. 라고 했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레이저를 먼저 적용했던 사례에서 보험회사들이 일단 처음에도 돈을 준 거예요. 피부, 손발톱 레이저 신의료기술 인정됐네? 라고 돈을 줬는데 이게 꽤 비싸거든요. 한 번에 100만 원, 200만 원 하는데 나중에 보니 이 환자가 약을 먹지 않은 채 곧바로 레이저를 적용받은 겁니다. 지금 곧바로 의료기관한테 소송을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환자한테 찾아가서 당신이 나한테 받아간 보험금이 잘못됐어.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보험금을 돌려주든지 아니면 당신이 의료기관한테 항의할 걸 내가 대신 항의해 줄 테니까 당신이 의료기관에 갖고 있는 채권을 나한테 양도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환자들이 내 채권, 제가 의료기관한테 가서 다툴 수 있는 그 권리를 보험회사에게 드릴게요 라고 이제 확인서를 쓰는 거예요. 이걸 채권 양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좀 한 번에 액수가 큰 행위들을 위주로 보험회사가 그 환자들에게 채권을 양도받아서 내가 환자의 권한이 있습니다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례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물론 작정하고 이제 사기 범죄는 절대 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절대 이제 사실과 다른 진료기록을 작성하시면 안 되고 사실과 다른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기를 의도하지 않아도 사기를 오해받지 않은 것도 중요한데 아무리 비급여 진료를 하시고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병원마다 가격을 달리 책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들이 방문했을 때 실손보험이 있는지 먼저를 물어본다던가 그리고 실손보험이 있는 환자와 없는 환자의 진료비를 달리 책정한다던가 하면은 그거는 충분히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주의해 주시고 특히 환자들이 먼저 와서 원장님 저 단골이잖아요. 입원 한 번만 좀 해주세요. 라는 요청을 절대 무시해야 되는 게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치과에서 연말에 그 치과 단골 손님이 와가지고는 원장님하고도 상의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소위 사무장이라고 하는 직원분한테 우리 회사가 이제 연말에 복지 차원의 진료비가 남았다. 그래서 이 치과에서 내가 진료받았다라는 확인서, 그러니까 진료 기록도 필요 없고 진료 확인서만 써주면 내가 이거 우리 회사 보험에서 받을 수가 있다. 라고 해서 그냥 그 직원분이 어느 충치 치료를 받았습니다. 라고 진료 확인서를 써줬어요. 보험금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그 충치를 치료를 받았다고 써준 그 치아가 이미 그 환자가 예전에 발치한 치아였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적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의사 선생님이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기도 한데 혹시 환자들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는 절대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입원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입원을 시키시는 경우에는 환자들이 진짜 그 나쁜 의도가 아니고 입원하고 있으면 답답하고 정말 뭐 집에 밥 해주러 가야 된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가고 싶어요. 근데 진짜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라고 입원을 시켰으면 지금 의원급은 의사 선생님이 꼭 당직을 안 해도 되거든요, 법규상.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가끔씩 그 오후에 이렇게 수술하시고 퇴근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퇴근할 때 본인이 직접 환자를 끝까지는 살펴보지 못하더라도 간호사 또는 직원들한테 꼭 환자가 끝까지 잘 남아있는지 케어를 잘 부탁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자들이 이제 실제 입원했는지 안 했는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보통 퇴원할 때 약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퇴원할 때 의료기관 내에서는 지금 처방은 안 되지만 근처 약국에서 주로 결제를 하게 되는데 약국에서 카드 결제가 몇 시에 이루어졌는지 이런 거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례에서는 환자들이 이렇게 하루 밤을 자고 입원을 하고 검사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환자에 대한 간호기록이라고 하거든요. 입원을 했으니 간호기록을 보면 9시에 환자가 보호자가 와서 같이 퇴원했다. 예를 들어 아니면 10시에 어떻게 환자가 뭐 옷을 갈아입고 퇴원했다라고 써 있었어요. 근데 그 환자가 모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아침 7시에 9시에 보호자가 퇴원했다고 써 있었는데 아침 7시에 자기 회사 출입카드를 찍은 기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환자가 진짜 그 병상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판단한다기보다는 실손보험회사에서 그런 병원들 집중적으로 타겟 삼아서 분석을 하겠죠. 이 병원에서 어떤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서 보통 진료비 영수증을 들고 오면 그 내용을 보겠죠. 그래서 다른 병원보다 높나 안 높나 이런 것도 보고 환자들한테 그 인터뷰를 해요. 실제 이런 진료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또 환자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생각보다 환자분들은 예를 들어 의료기관이 진짜 내가 1, 2, 3, 4, 5를 해줬다고 해도 환자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1, 2, 3만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1, 2, 3, 4, 5를 했다라고 해서 이제 진료비 영수증이 나가고 실손보험 청구를 하는데 환자들한테 전화해서 보험사가 물어보는 거죠. 그럼 너 1, 2, 3, 4, 5 했어? 그럼 4, 5는 안 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보험사들이 의심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의사 입장에서도 환자들이 본인의 진료를 모두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내가 뭘 받는지. 그래서 그거를 좀 정확하게 고지하시고 환자가 대답 못해도 진료 기록이라든가 이런 곳에 꼭 꼼꼼히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실손보험 관련해서 의사 그리고 환자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가 어떠한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절대 단호히 거절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환자분들 입장에서도 본인한테는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본인이 이렇게 허위로 보험금을 받게 되면 다른 보험 가입자들이 모두 손해를 입게 됩니다. 보험금의 허위 청구도 사기라는 점을 꼭 명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